이제 축제 쪽에서 자꾸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시간 단위로. 실시간. 예. 아침부터 전화요. 9시에 시작인데 10시에 전화요. 몇 명 들어왔대요? 반려동물 기르는 집들도 많을 텐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독거 노인분들 사람이 움직이는지 강아지 움직이는지 앞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로 걸러내는 거예요. 네. 고양이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가 잘 계시는구나. 만약 그런 정신 나간 고양이가 있다면 이 집은 9시쯤 고양이가 뛴다라는 거를 그래서 요 정도 속도로 튀는 거는 고양이다라고 필터링을 해야 되겠죠. 돈만 주시면 됩니다. 받아줘 또. 자, 야, 시끄러. 광고주님 오셨잖아. 자, 아니, 간만에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광고주님 오셨습니다. 이거 없어진 줄 아시는 분 꽤 계실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이거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들어오긴 계속 들어오는데, PD니까 자꾸 잘라? 예, 왜? 모르겠어요. 쥐가 뭔데? 자기한테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요. 이거 해봐야 PD한테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저희한테 조금 떨어지는데 PD한테 돌아가는 게 야, 없잖아요. 그래도 회사로 매출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셔야 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소개하기 전에 말씀을 하시면 진우 형이 한마디 하는데 오랜만이라 한마디 안 하시는 예, 거예요. 보통은- 진우 형이 요새 또 약간 자숙해야 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겹쳐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팟빵 댓글창이 난리가 났던데요. 찐팬이시구나. 자, 오늘 오신 분은 네. 고마우면 안 되는데 우리는 오늘 광고주를 모셔서 취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참 반갑기만 하고 고맙기만 해서 어떡하나. 아무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그 이지 카운터라는 상품을 기획, 개발, 영업 하시는 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기업 이름은 아이데이터. 네. 아이데이터에서 나오신 조 대표님, 김 대표님. 각자 뭐 짧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잘하시면 편집해서 살리고요. 네. 재미없게 하면 또 편집해서 자르고요. 저희 나이가 되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께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야, 너 요새 뭐 하냐? 사업 잘 되냐? 그랬을 때 피플 카운터 사업을 해. 피플 카운터. 사람이 어디서 어느 쪽으로 몇 명이 가는지를 카운팅 해주는 기계를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유동인구 조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 지나갈 때마다 그 손에 스톱워치 같은 거 들고 째깍 그렇죠. 째깍 그거를 세는 거 이제 봤어요. 기계가 대신해 주는데 그 피플 카운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야, 그게 또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워낙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네. 경쟁사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 몇 개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예. 그 카운팅하는 기계가 그러니까 손에 쥐고 스톱워치처럼 한 사람 지나갈 때마다 띡띡 눌러서 그거를 이제 그거 하는 거라. 설치를 해서 자동으로 1년 12달 시간별로 또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하고 비 오는 날 많이 왔는지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는 날 적게 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거고. 자동으로 사람 숫자를 센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알리에 없는 거는 세상에 없다. 그런데 알리에 없습니다. 카운터는 예. 자랑스러워요, 그게? 무한한 시장이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예. 왜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리에 없을 만큼 아무도 안 하는 것 같다. 그렇죠. 아무도 안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잘 나가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은 조한원 네, 대표님이셨고요. 조한원입니다. 이게 자기소개 부탁드렸는데 약간 투머치 토커의 기운이 느껴지죠? 네. 근데 요즘 이 선경제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아서 네. 요즘 광고주 똑 떨어졌는 요 시점에 내가 가면 내가 하고 무슨 싶은 얘기를 대로. 해도 지들은 브레이크를 못 건다. 옆에 계신 분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충환이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딘가요? 뭐 서울 명동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근데 거기 네. 무슨 뭐 저 화장품 가게 그렇죠. 들어왔던 그 앞길이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예. 그 화장품 회사 그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 유동인구가 그 앞에 얼마나 있나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많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근데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유동인구 몇 명이고 몇 명이 진짜 지나가는지. 그렇죠. 예. 이제 해외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선진국들에서 그런 유동인구 조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특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건 이제 보행 인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게 얼마큼 다니냐는 거를 IoT 센서를 이용해 갖고 측정을 해 갖고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프랑스 회사인데 이제 거기 제품을 한번 이제 가지고 들어와 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왔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이게 과연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국산화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럼 조 대표님이랑 그때부터 동업을 그렇죠. 시작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친구였어요? 선배죠? 그러나 이제 거의 같이 친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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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업을 하려고
같이 모이신 거예요? 아니면 모이고 나서 뭐라도 해보자 하다가 찾은 거예요? 이제 그 전서부터 이제 계속 사업을 이제 하려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몇 년 전입니까 그게? 그게 이제 2015년 대략 한 10년쯤 전에 프랑스에서 피플 카운터 그렇죠. 유동인구 계수기가 있길래 네, 맞아요. 무인으로 보는 거 그렇죠. 그걸 사왔다. 예, 예.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회사에서는 둘 다 공동 대표? 네, 네. 그건 방식이 어떻게 카운트하는 거예요? 저는 알겠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자회사에 한 10년 다녔습니다.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에서 이제 상품 기획과 이제 해외 마케팅을 예, 했었는데.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요즘 삼성전자 왜 그래요? 천만 원대 이 얘기를 정말 떨어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거부터 궁금해 진짜. 요즘 삼성전자 왜 주가도 그렇고 회사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들렸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또 물어본다고 얘기한다 또. 다시 저 카운터로 좀 넘어가. 이건 아마 오늘 질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날카로운 질문이 오늘 필요합니다. 네. 질문이 많이 무뎌졌어. 아니 오랜만에 오신 광고 그러니까. 중입니다. 무슨 질문이었죠, 제가? 어딜 무슨 얘기예요? 아까 이제 그거 얘기하시다 말했잖아요. 이제 기술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카운트를 하느냐. 기술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빔 브레이킹 예. 무슨 얘기냐면 그 IR 디텍팅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지나갈 때 신호가 끊어지면은 사람이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그 사람 지나가면 불 켜지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빔 브레이킹이거든요. 현관에 있는 현관등 같은 거. 아, 빔을 쐈는데 그 빔이 사람 때문에 끊겼어. 예. 그걸 업계에서는 빔 브레이킹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아,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보면 막 레이저 쭉 그죠, 레이저. 보이는데. 잠깐만 예.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섞여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지금 빔 브레이크라고 해갖고 적외선이 이제 쏴지는 거를 네, 그거를 지나갈 때 이제 카팅되는 게 있고 예. 화장실에 불이 들어갖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거는 소위 이제 IR 센서라고 PIR 센서라고 해갖고요. 네. 사람의 이제 체온이나 열 에너지를 감지하는. 예. 그러니까 하나는 패시브 방식이고 네. 하나는 액티브 방식이고. 뭐가 패시브고 뭐가 그러니까 액티브예요?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는 거죠. 대표님 이쪽에서 패시브 액티브는 저희도 아는데요. 그렇죠. 네. 다 액티비티하게 움직이고 근데 뭐 뭐가 패시브고 뭐가 액티브냐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는 거는 나는 그냥 수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신하는데 안 들어온다? 그럼 세야지. 아까 화장실하고 네. 미션 임파서블 중에 둘 중에는 뭐가 패시브예요? 열을 감지하는 화장실은 열을 강제하는 건 패시브죠. 지나가야 네. 지가 아니까. 네. 그럼 액티브는 뭐예요? 그건 이제 추적을 해서 파악을 하는 거니까 카메라 방식이나 예를 들어서 그 전쟁 영화 보면은 왜 그 열상 장비로 쫙 보면 그 쉐입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주변 온도와 그 차이를 보는 건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은 정밀한 온도계거든요. 보는 지역의 모든 지역에 있는 온도를 보면 사람 온도가 36.5도가 대부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디텍팅하는 건 35.5에서 37.5까지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걸리지 않습니까? 닭은 안 걸려요. 그래요? 말도 안 걸립니다. 체온이 달라요? 네. 근데 만약에 빔 브레이킹을 쓰게 되면 다 걸리죠. 낙엽이 떨어져도 걸립니다. 뭐만 지나가면 그냥 뭐만 지나가면 눈보라 쳐도 걸리고요. 그래서 국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다니다 보면 이제 국립공원에 왠지 모르게 중간에 말뚝이 서 있는 경우가 있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노란 말뚝이. 전혀 기억 안 납니다. 네. 입구예요? 네, 입구에. 그게 이제 빔 브레이킹이거든요. 거기다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는 직선이 강해서 이제 첨단 보안에 쓰는 거고 네. 싸게 쓰는 거는 IR이에요. 리모컨 같은 그 적외선을. 네. 그럼 적외선을 끊는 순간 사람이 지나갔구나 계산을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멧돼지가 지나가도 한 명, 사람이 지나가도 한 명, 낙엽이 지나가도 한 명. 그것도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원적외선인데 예. 그 파장이 8에서 14 마이크로메타 그 파장을 갖고 이제 감지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동물 같은 경우도 어쩔 때는 이제 그 디텍팅 되기도 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설치하는 게 90cm 정도. 그러니까 사람 여기 한 골반 정도 그 위치에 예.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 같은 데도 그런 데 설치했을 때는 뭐 그것보다 더 큰 것들 멧돼지가 과연 더 클까? 잘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서멀 센서, 우리 저희가 PIR 센서를 하는 저희 방식은 사람을 정확히 세는 걸로 쓰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요새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중국이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있는 것이 카메라 인식 방식입니다. 카메라로 찍어서 네.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사람인지 곰인지 찍은 영상에는 다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건 AI로 분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이 그쪽으로는 굉장히 발전돼 있고 국내에도 카메라 방식이 가장 유력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카메라 방식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또 설치 과정에서의 기구를 설치하고 카메라의 각도, 그다음에 렌즈의 열화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들이 있죠. 하지만 지금 전세적인 추세는 대량의 유동인구를 분석하거나 그러는 거는 카메라 방식들이 많이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 도입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이죠, 실제로는. 어쨌든 카운트 세기만 하면 되는데 네. 그럼 제일 싼 거 갖다 놓을 것 같은데 정확하기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 방식이 제일 싸죠. 싸요 그게? 네. 아,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이제 패시브 방식하고 액티브 액티브. 방식 이제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패시브 방식이다 보니까 항상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면 체크되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전력 소모가 굉장히 적게 들어요. 아주 요만한 LED 같은 예. 거 하나 깜빡깜빡 켜질 정도예요. 예. 그다음에 배터리 3개 갖고 거의 2년 3년 쓸 수가 있어요. 패시브는 항상 쏘고 있다가 지나가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그 고객들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얘는 항상 작동을 하고 있어요라고 물어보거든요. 예. 지나갈 때만 작동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꺼져 어떻게- 있는데 지나간 걸 어떻게 그러니까 알죠? 이제 자고 소위 있다가 자고 있는 거죠. 네, 자고 맞습니다. 있는데 지나가면 예, 눈을 자고 있다가 그게 기술입니다. 예, 자고 있는데 그 센서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아주 되게 적은 그 소비 전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이제 자고 있는데 뭔가가 누군가가 딱 왔다 그러면 얘가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깨어나는 거죠. 온도계가 전기를 얼마나 먹습니까? 배터리 넣으면 몇 년 가잖아요. 지금 아. 실내 온도가 30도인데 디지털 31도가 되면 너 일어나서 일해라라고 하면은 30도일 경우에는 하루 종일 1년 내내 쉬다가 31도가 되면 너 깨서 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액티브 방식은 뛰어다니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는 항상 켜져 있고 전기 넣어야 되고 그 카메라를 액티브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거는 실제로 계속 자기가 계속 24시간 365를 보고 있어야 찍어야, 되는 거죠. 찍어야 사람이 없어도 보고 되는데 있고 지나가면 사람 왔다 보고 있고 그것도 분석해야 되고 하니까 음. 그 상용 전원이 필요하죠. 항상 봐야 되는데 네, 이 그렇죠. 우리가 하는 그 뭐 적외선 방식이나 빔 브레이킹 방식은 아, 그것도 전기가 필요하죠. 예, 왜냐하면 전기가 걔는 필요하죠. 항상 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방식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패시브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PIR 센서라는 걸 하는데 이제 사람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센서가 이제 이렇게 자고 있다가 뭔가가 딱 와요. 그럼 얘가 그때 순간적으로 딱 깨어나면서 열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깨어갖고 카운팅을 딱 해주는 거예요. 아하. 예. 이제 그런데 액티브 방식은 적외선 방식 있지 않습니까? 늘 쏘고 적외선을 있다가. 쏴야 되잖아요. 계속 예. 쏴야 돼요. 그것도 액티브 방식이에요. 네, 액티브 빔 방식입니다. 브레이킹 방식이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소비 전력이 들어가는 거고 카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걔도 전기 상용 전원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PIR. PIR 방식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빔은 네. 딱 한 선, 네네. 그 선을 피해가면 카운팅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쏘고 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카메라는 또 그 각도가 있고요. 각도가 있고요. 이 예. PIR 방식은 360도 구처럼 이렇게 범위 내에 그렇죠. 네. 열을 네, 느껴요?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 방식은요. 네. 요즘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엣지 방식이라 갖고 머리 위에서 이렇게 바로 찍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정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정수리에다가요? 예, 예. 천정에다 설치하면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카운팅하는 방식인데 네. 이제 이게 높이에 따라서 이제 폭이 틀려져요. 예, 그러니까 한 그렇겠죠. 3m 높이에다가 하게 되면 삼각형 형태로 돼 갖고 네, 네. 거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조명 같은 카운팅하고. 거니까. 예, 예. 네. 근데 너무 높아 버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픽셀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예. 사람이 이제 너무 작게 보이면 카운팅이 잘 안 되는 게 아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적이 한 3m 정도. 그러니까 3m에서 3m에서 4m 정도. 네. 그러니까 카메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거 있고 뭐 또 객체 인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하는 객체 인식은 조금 더 멀긴 멀어요. 그렇지만 조금 그냥 바로 머리 위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고. 그럼 카메라가 제일 복잡하고 기계도 많고 항상 전기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게 제일 싸요. 아, 조금 더 말씀드리군요. 네, 조용하라고. 그리고 이제 적외선 방식은 하나는 송신부하고 하나는 수신부라는 기둥을 이렇게 두 개를 세워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적외선이 쭉 나가게 되면 10m가 되건 20m가 되건 적외선이 가는 데까지 다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결승선 그 그렇죠. 선 라인에. 같은데 눈에 예. 보이지만 않는 선이 있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저희 것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데 예. 뭐 반경이 넓잖아요. 예. 여기저기에서 들어와도 다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창문을 넘어 들어가도 네, 그래도 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 PIR 센서라는 걸 똑같은데 그 앞에 프라라 렌즈라는 거를 이제 껴요. 프라다? 프레넬 렌즈라는 프레넬 게 렌즈. 이제 들어가요. 네. 그 렌즈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거의 12도에서 15도짜리 각도예요. 뭐냐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어디서나 다 감지할 수 있도록 230도짜리 렌즈를 쓰거든요. 아. 근데 저희는 뭐냐면 예. 예를 들어서 한
뭐 4m나 7m 되는 보행로에서 사람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예. 그 라인 하나 끌었다는 네네네네.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가상의 라인이 하나 깔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얘를 넓게 이렇게 잡아버리면 여기에 한꺼번에 사람이 10명이 지나가면 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넓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230도짜리 그 화장실에 놔갖고 사람이 10명이 한꺼번에 닫으면 다 화장실 하나로. 문에 예. 문에 렌즈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230도라는 건. 네네. 아. 그러니까 천정에 달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천정에서 이쪽 분해들어도- 부채꼴처럼 그렇게 그렇죠. 쏴서 230도 벌어진 부채살처럼 맞습니다. 쏴서 맞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지나가면 3명이 지나가든 2명이 그렇죠. 지나가든 10명이 지나가든 하나로 친다. 그렇죠, 예, 예. 저희는 이제 사람을 세야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도를 작게. 그러니까 우리 그거 카메라 보시게 되면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쭉 당기면 한 사람만 보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어도. 네. 예. 근데 광광 렌즈는 여러 사람이 보이잖아요. 예. 그거하고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좁혀서 하나씩 센다. 그렇죠. 그건 그게- 어디나 좁게 만들 것 같은데요. 이거 만드는 회사는 다. 어. 230도로 만들어서 10명이 지나가도 하나로 카운트하는 그런 불량한 카운트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게는 안 하죠. 그 15도 각도라는 게 8도. 8도에서 이제 15도짜리인데 8도를 만드는 것도 아직 형한테 얘기 안 했구나. 아니 만들긴 제가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하는 거는 반경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넓게 가지는 않고요. 네. 일직선으로 가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들어오는 걸 받아보는데 그게 최대 열 에너지가 발충되는 게 한 15m까지 방출이 돼요. 예. 그 뜻은 저를 감지하려면 한 15m까지는 저를 느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 사람 이렇게 뭐 아주 옆에 가야지만이 이제 체험 감지되지만 사실은 열 에너지 방출이 거의 한 15m까지 방출이 돼요.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이거? 저희가 그 판매 가격은 300만 원 선에서 책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지역의 출장비, 설치비가 그 지역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탐지 거리에 따라 부품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3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알파가 거기서 뭐 10%, 20%. 근데 저희 사전 통화에서는 1,000만 원도 있다고.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자전거 카운터도 하고 자전거는 어떻게 타면 그러니까 됩니까? 자전거랑 사람이랑 아까 사람은 뭐 온도로 어떻게 한다고 쳐도 사람은 체온으로 인식하고 네. 자전거는 바퀴에 자기장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루프를 깔아요.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 보시면 네. 네. 밑에 바닥에 이렇게 네모나게 네모나게. 뭔가 깔려 있는 것 같이 네네네네네. 보이시잖아요. 네네. 아니면 뭐 주차장 들어갈 때 보면 이 차단기 밑에 그쵸. 보면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네. 자기장 센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속 물체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 오. 얘가 반응을 일으켜 갖고 음. 카운팅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그러면 자전거하고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어떻게 그렇죠. 구분하냐? 네, 킥보드하고 예, 차량은 어떻게 구분하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측정기로 이렇게 보면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모자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 장이. 네. 자전거 자전거 같은 경우는 낙타 모양처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형성돼요. 그러니까 바퀴가 두 개가 아 지나가고 그렇겠죠. 있어요. 예. 그 위로 철이 지나갈 때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예. 웅웅 두 개의 바퀴가 그렇죠. 지나가면서 예. 낙타처럼 예, 예. 봉우리가 생기는 그렇죠. 거고. 근데 오토바이는? 여기서 이제 또 질문? 그러면 오토바이하고 그거는 어떻게 구분하냐? 네. 근데 오토바이는요 엔진이다 보니까 네. 노이즈가 생겨요. 그러니까 파형에 이렇게 치익 해갖고 모양은 낙타 모양, 소리도. 털 달린 낙타 예, 예. 모양. 왜 산강공원에서는 그거를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몇 명쯤 지나가는지는 알아야 네, 뭐 도로를 확장한다 뭐 이런 건 이해는 되는데 네. 그럼 그게 전기 자전거가 지나가든 킥보드가 지나가든 그걸 굳이 왜 구별을 하려고 하죠? 정책 목적상? 예, 서울 시내는 이제 두 군데, 그러니까 하나는 한강변의 자전거의 통행량을 측정하는 예. 그 미래 한강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하천변 주관하는 데가 보행 자전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나 그런 데 보면 자동차 통행량 얼마큼 되는지 그거 조사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제 조사를 하고 한강 자전거 도로 갔는데 사고도 많이 나고 인라인도 많이 타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자전거도 그때는 이렇게 막 구분도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사고에 관련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고가 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사람이 얼마큼 다니고 자전거가 얼마큼 다니고 킥보드가 얼마큼 다니길래 이게 부닥쳐갖고 사고 난다면 그걸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갖고 뭐 자전거 도로 폭을 넓힌다든지 사람 다니는데 따로 뭐 자전거 다니는데 따로 뭔가 이렇게 뭔가 정책을 마련해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데이터가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행량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전기 자전거가 다니는지 오토바이가 다니는지 네.
킥보드가 다니는지 자전거가 다니는지를 구별을 해야 킥보드 사고율을 계산하거나 예, 할 때 통제를 하든지 아니면 사실은 제일 문제가 지금 그 자전거 도로에 20km잖아요. 리미트가. 속도가 아시다시피, 속도가. 네, 속도가 예. 20km인데 매니아들 한 35km 타고 막 그러잖아요. 로드 자전거. 네. 그러면 그만큼 사고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통행량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데이터가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실제로 데이터의 수요는 일반 시민이라기보다는 정책을 위반하는 주무 부서가 되고 그 고객의 수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최근에 그 유명한 사례로는 예. 지금 세운상가의 공중보행로가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가 지금 철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시 의사결정 과정에 저희 회사가 큰 공헌을 했습니다. 아, 그 공중보행로 뭐 만들어놨는데 사람 별로 안 다니니까 그렇죠. 철거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2022년부터 2003년까지 약 13개월 동안 카운터 24대를 공중보행로 3층과 1층에 12개씩 설치를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13개월 동안 24시간 카운팅을 해서 이 도로를 언제 이용하고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정도도 나와요? 왜 어떻게 나오냐면요. 시간대로 그래프를 보이면 이래서 어떤 그래프가 9시에 쭉 올라갔다 12시에 쭉 올라갔다 6시부터 올라간다. 그럼 거긴 뭐 어디겠습니까? 식당 앞에. 오피스죠. 아, 비즈니스 타운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놀러 오는 사람들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부터 쭉 올라가서 점심때 오후에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유흥가는 저녁 때 또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국내 한 1000여 곳의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그래프만 보면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눈에 그려져요. 아, 여긴 유흥가구나. 여기는 오피스 지역이구나. 근데 세운상가 보행로 특성을 분석했을 때 원래 그걸 만든 취지는 종묘로부터 남산까지 사람들이 그 이동을 하는 걸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대낮에 산책 겸 이동 겸. 그런데 예. 정책 결정자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사실 그 전에 줬어야 돼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 습관은 종묘에서 절대로 서울 시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충무로를 가고 을지로 가고 종로를 가지 종로에서 충무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동선이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길을 설치했으니 종묘에서 길을 막고 들어왔을 때 남산을 가기 위해서 세운상가 공중보행을 이용한다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더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유동인구 조사를 장기간에 걸쳐서 해줘라. 하더라. 그래서 1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안 다닌답니다. 그거는 대수 한 10대? 24대. 24대를 설치해서 그럼 한 1년 반 쓰고 그 기계는 버렸겠네요, 이제. 저희가 임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예요. 그러니까 판매도 하고 임대도 합니다. 그럼 임대는 얼마예요? 판매는 한 3,400만 원 받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서 이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중량구 장미 축제라든가 예. 올림픽 공원에서 하는 페스티벌 단기적으로 임대할 때는 대당 하루에 10만 원씩 받습니다. 10대 가면 100만 원씩 3일이면 네. 500만 원이 300만 원이 되는 건데 예. 세운상가는 24대를 24시간. 24시간 1년을 하면은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과감하게 할인을 해서 굉장히 그 저가에 제가 이제 그 담당자들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뭘 하기 전에 이거 만들 1,000억이 들어가면 이 1,000억을 쓰는 데에 0.01%라도 사전 유동인구 조사를 하는데 좀 써달라. 사실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0.01%밖에 안 되거든요. 공개가 된지 모르겠지만 받았습니다. 24대를 13개월 운영하면서 사실 그러면 대당 가격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이제 다른 지자체 영업 갈 때 요 이상은 못 받는다, 이제. 아유. 망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영업은 잘 못하시는 것 미안. 같아요. 그거는 편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김 대표 큰일이다, 진짜. 어떻게 아, 하면 좋아. 이거 편집해드려요, 말아요, 예, 이거. 그거는 편집 좀 해주세요. 이거 보통 이런 거 따로 유료로 편집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오셔서 이거 저희가 그냥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그래서- 대충 삐 하는 거니까 혹시 셀지도 몰라요. 네. 네. 그 이제 그거 플러스 저희가 이제 그 통계 프로그램을 또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3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출장이나 이제 그런 거 가야 되니까 이제 실비로 뭐 제 느낌에 하루에 10만 원이라는 것보다 더 요구하면 그냥 사람 쓰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그것보다도 정확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러면 사람 쓰는 게 더 싸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 그 인식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으로 한 게 네. 가격도 비슷한데 좀 정확하고 통계도 그렇죠. 준다니까 이 회사 거 그게, 쓰자는 맞습니다. 거지. 아직도 사람을 쓰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모르고 있으니까. 딸깍딸 몰라서 사람을 쓰는 몰랐어요. 거예요. 예, 아직도 모르는 거. 그래서 그런 연락들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뭐 하다못해 그런 것도 있어요. 건축 사무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데서 네네네. 이쪽을 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현재 이쪽 보니까 사람들이 덜 다니는 것 같고 이쪽은 많이 다니는 것 같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갖고 여기는 뭐 안
다닙니다. 여기는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쪽을 훨씬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사를 이제 하고 나서 그쪽 건축사나 그런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 왜 홍보를 안 하세요?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있었어요. 피플 카운터. 예. 그리고 몰라서. 특히나 아까 그 뭐 카메라 방식이나 적외선 방식은 그거 설치하려 그러면 뭐 카메라 같은 경우 CCTV를 달아야 되니까 뭐 한 4, 5m짜리 폴대 세워야 되고 토목공 사야 되고 전기 끌어야 되고 통신선 끌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거의 하루 이틀 공사거든요. 근데 저희는 딱 부르면 그냥 5분 만에 부착하고 그냥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기 임대를 할 때는 이제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지금 많이 홍보를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오늘 이렇게 또 방송 출연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홍보 좀 하고 싶어갖고 그런 게 있다. 일단 예. 이거를 있다는 걸 모르면 이름 자체 자, 이걸 그럼 몰라. 개수기라고 해가지고 배웠지. 만약에 제가 그게 필요해요. 사람 숫자 세는 거. 그래. 그럼 인터넷에 사람 숫자 세기? 검색을 어떻게? 그 뭐예요? 뭐? 그래서 지금 밑도 끝도 없어요. 네이버하고 구글에 네. 거의 한 50개 단어가 쫙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 people count, 네. people counter, people counting, 그리고 무인 개수기, 무인 인원 개수기, 탐방계 개수기, 뭐 유동인구 조사 하여간 그렇게 해갖고 검색하면 거의 나와요. 예, 한 50개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검색 엔진으로 제가 그렇게 고객 해놨죠. 입장에서 두 가지가 궁금한데 네네. 하나는 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크로스 체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여러 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중복 체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해요. 네. 까다로운 그 고객이다. 일단 까다로운 질문이긴 하지만 이게 저희 극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2021년도에 서울시 테스트베드 실증 사업이라는 걸 있었어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이제 그 자금을 받아갖고 서울시 전역에 250대를 설치를 해갖고 명동이나 세종대로 뭐 종로 그런 데를 250군데를 깔아갖고 얘가 1년 동안 잘 지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카운팅을 할 건지 이제 그거를 테스팅해서 검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검증을?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확도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그래서 카운팅하는 자리에 똑같이 카메라를 찍어요. 그래고 1시간 동안 같이 얘가 카운팅하는 숫자하고 카메라가 촬영하는 거를 동일하게 셔보는 거죠. 아. 또 이제 카메라 방식.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이 세갖고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정확도가 얼마큼 되는지 이제 그 정확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됐다 그러면 통과가 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고 또 하나는 KCT라고 해갖고 한국 그 기계전기전자 시험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실험실 안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갖고 거기서 또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정확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검증을 거기에서 이제 검증을 한 거고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 피플 카운터랑 실제로 영상 카메라를 같이 돌려서 그렇죠. 영상과 실제로 비교합니다. 그렇게 그렇죠. 검증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복성은 사실은 지금 현재 기술로는 어떤 거가 되든 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같은 사람이 왔다 예, 갔다 예.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면 이제 카메라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객체 인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요놈 또 안내가 알 텐데 예, 걔는 이제 뭐냐면 한 사람을 딱 잡으면 아이디를 부여를 해줘요. 아. 예, 그래갖고 얘를 계속 추적하고. 추적을 해요. 만약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세긴 세는데 그 에어리어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그 아이디가 아이디를 사라지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 또 다른 카운팅이 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복성은 현재 기술로는 조금 어렵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건요. 그러면 어차피 유동인구라는 게 이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냐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포함해서 네. 많이 지나갑니다 할 수 있는데 네. 정확하게 뭐 국립공원 안에 들어오는 숫자 이렇게 세는 거의 네. 경우에 그냥 사람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갈 수도 있잖아요. 한 번에 뭉쳐서 엄마, 아빠, 애기 이렇게 가면 손 붙잡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걸 한 사람으로 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되죠. 당연하죠. 그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아니에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지나갈 때 연인이 껴안고 지나갈 때하고 혼자 지나갈 때하고 파형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무슨 파형이요? 아. 체온이요? 체온이 매우 뜨겁지 그래 껴안고 지나가면 보세요. 엄청나지. 여기 이제 저희 제품이 렌즈가 3개가 있는데 네. 8도 정도의 예각으로 센서가 돼 있는데 각도가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에서 지나가는 걸 디텍팅하는 센서가 하나 있고 네. 이쪽에 뭐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보면 사람이 가까이 오면서 온도가 대기 온도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네네네. 지나가면. 그럼 이게 이쪽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하고 이쪽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를 두 개를 이제 감지하고 하나는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세는데 요 그래프 세 개를 분석하면 특정한 파형이 나와요. 당연히 그 정확도는 뭐 100%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보안 용도로 쓴다든가 지금 저희한테 이제 보안이나 안전 용도로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 그렇게는 그거는 불가능하고. 만에 하나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저희 기술로는 안 됩니다 하고 아, 아까 이제 그 저희가 테스트베드 실증 사업 하면서 서울 시내 250대가 지금 현재 3년 동안 지금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이 3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니까 그 패턴이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보게 되면 뭐 명동에 뭐 몇십만이다. 네. 이제 사실은 그렇게밖에 지금 안 나와요. 근데 골목마다 다 유동인구가 틀려요. 골목마다 다르니까 예, 예. 그래서 매장을 내거나 예, 예. 할 때 미리 그거를 조사를 하게 되면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가게를 이 임대료에 내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 건너편 골목이 좋으냐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저희한테 유동인구 조사를 요청을 해서 점포를 낼 때 요 골목이냐 저 골목이냐 어떤 골목별로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예, 그걸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영업 식당 여시려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장사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도 빈 가게 매물이 있고 저쪽에 임차하는 매물도 있고 한 세 군데 있는데 셋 중에 나 어디쯤 해야 되나 하면 유동인구가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지금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 부동산 쪽에다가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명동에 갔어요. 현재 부동산 쪽이나 그 사건 분석하는 쪽에서는 아 여기 사람 많이 다녀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얘기 못 그게 하는 주말인지 주중인지 시간대는 당연히 모르는데. 네, 그럼 그렇죠. 어차피 그거는 제3자한테 들어봐야 정확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가게 내시기 전에 어차피 그 네. 한 번 냈다가 실패하면 큰 돈 날리는 거니까 여기서 뭐 좀 빌려서 네. 한 뭐 일주일만 세워놔 봅시다. 그럼 요일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렇죠. 그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네. 어디다 세워놔야 되죠? 그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그런 문의들을 자주 합니다. 임대 건물이 한 뭐 5-6개가 나와요. 예. 그러면 5-6군데 건물 앞에다가 음. 저희 카운터를 설치를 해요. 건물 앞이라는 건 건물 앞에 사람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건물 쪽에다 하나 넣고 그 건물의 길 건너 쪽에다 하나 놓으면 그 사이 길 지나가는 게 다 카운트 되는 거예요. 예, 건물 쪽에다가 하나만 설치하면 되겠죠. 이거는 빈 박식이 예, 예.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걸 건물에다가 붙이려면 네. 거기에 허가 허락을 받아야 받아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기계 갖고 오셨는데 하나는 담배값만한 게 있고 네. 하나는 두모만한 게 있고 이게 저희가 판매하는 현재 제품이고 네. 이제 시제품을 개발한 소형. 아, 담배값 같은 거니까 그냥 이제 붙여놓으면 뭐 몰래 것 그 같은데. 앞에 뭐 몰래 가로등이라든지 하지 않겠죠. 아니면 그 건물 안에 뭐가 어. 이제 설치할 때들이 있습니다. 전원은 필요 없고 배터리로 그렇죠. 돌아가니까. 예, 아무것도 저희는 뭐 아. 이거 근데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조그만한데. 아, 요거는 이제 개발 중인 거. 개발 중. 아, 얘는 좀 커요. 요게 이제 저희 이제 두모만한 거, 네. 벽돌만한 거.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붙여놨겠죠. 가져가지 아직까지 않죠. 이렇게. 수백 건을 통틀어서 이걸 가져간 사람은 거 없어요. 가서 뭐해요? 왜 꽃갈콘도 집에 가져가는데 그거? 아니 근데 그냥, 근데 그냥 그걸 장난으로 가져갈 저희가 수 설치를 있을까 할 때 봐. 지금 요 뒤에다 그 예. 철제로 된 그 밴드를 설치하기 때문에 공구가 없으면 설치 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맨손으로는 못 돼요. 그 말인즉슨 그리고 차가 밟고 지나가도 안 뜯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튼튼한. 그러려면 어딘가에 완벽하게 안전하게 부착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누군가의 허락은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에 가로 담당하는 부서에 이제 고문을 내려보내서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고객이 하고. 예, 그러니까 예, 예. 저희는 다는 거니까 네. 다는 거에 대한 허가는 네. 고객이 알아서 하셔야죠. 알아서 제가 하고 싶다. 만약에 음식점을 내고 싶은데 요 골목 할지 저 골목 할지 뭐 그런 언제 경우에는 하실 겁니까? 제가 아, 바로 자 그런 경우에 저희가 네. 스탠드 언론 스탠드가 있어요. 그 가게 앞에 세우거나 그러면 일반 전봇대나 이런 걸 안 쓰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유동인구 조사 같은 경우에 그 어떤 몰 안에서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엄격히 따지자면은 다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예. 뭐 단기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뭐 요령껏 하시라. 그러니까 세워놓은 어차피 입간판처럼. 입간판도 그냥 바깥에다 그리고 세워놓잖아. 입간판은 아 이거 뭐야 불법 광고물 하지만 이거는 보행 데이터 측정 중 이렇게 써 있으면 뭔가 안에 사는 느낌 나죠. 저희 유동인구 조사의 가장 큰 경쟁자는 SKT, LGT, KT입니다. 그 이동통신사에서 유동인구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자기 단말기가 그 기지국에 몇 명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몇 대가 얼만큼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그거를 하는데 첫째는 가격이 저희의 곱하기 한 10에서
정도 되고요. 알아보려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범위가 넓겠네요. 범위가 네. 기지국 반경이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요 가게 앞을 몇 명이 지나가는지 방향도 모르고 그걸 그건 알 궁금한 수가 거니까. 그런데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하고 또 그쪽을 또 많이 또 이용을 하세요. 아, 굉장히 사실은 이제 자영업 뭐 이런 거 하실 네네. 분들한테 중요한 데이터인데 네네. 그러면 맞아요. 김충환 대표님이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시죠. 네네. 저쪽 마이푸차라는 앱이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장도 한번 만나시다. 왜, 미팅을 하셨어요? 예, 예. 여기에 굉장히 상권 분석 데이터를 앞서 네네. 말씀 주신 소상공인진흥공에서 끌어와서 쓰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거는 굉장히 부정확한 자료 부정확하죠. 같은데. 네, 네. 그쪽에서도 저희하고 컨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네. 무산이 됐나요? 돈 아니면 네. 문제죠. 돈 문제예요. 세상 이산- 문제의 90% 이상은 다 돈 문제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라 그랬는데. 근데 저희께 아직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아, 저는 거기에서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을 인식 못했다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많이 해보고 예. 아 이렇게 상권 분석 쪽에서 많은 프랜차이즈들인지 그런 쪽에서 아 이렇게 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를 사실 홍보를 사실 많이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현재 그거를 못 하고 있어갖고 근데 실제 저희가 프랜차이즈에서 했던 데는 현재 계속 하고 있어요. 일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데들이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못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저희가 한 4일 정도 해줍니다. 금, 토, 일, 월. 임대료 40에 프로그램 예, 예. 그거는 세팅. 한 번 세팅하는 게 예, 끝나는 예, 건가요? 예, 일당이 그렇죠. 아니고 한 70만 원 내면 금토일월을 잴 수 있다. 거의 동백이네요. 출장비까지. 화수목은 그냥 월요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해라. 그렇죠. 그 7일 다 하면 70만 원 그러니까 되니까. 저희는 가장 좋은 거는 일주일을 하면 제일 좋다고 저희는 보는데 그렇죠. 사실 한 대 일주일 이런 거는 저희가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오죠. 개인 자영업자들 하는데 자기가 혼자 하는 데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냥 4일만 이게 하고 이제 그렇게. 설치를 하면 광고판처럼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건지 파악하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 여기 아니, 유동인구가 몇 명이구나. 그래도 여기다 가게 낼지 다른 데다 낼지를 결정하면 그게 어찌 보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데.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데 시작할 때 돈 100만 원 쓰는 게 낫지. 그거 그래요? 그러니까 걸러내는 건 와 다행이다가 될 텐데 네. 애매하다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기는 뭐 2,000명 지나가고 여기는 2,500명 지나가면 네. 유동인구가 절대적으로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냥 아무리 뭐 여기 유동인구가 많고 뭐 바로 옆에 뭐 갈비집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잘 돼갖고 내가 옆에다가 갈비집을 냈다고 해서 이게 그렇지. 예, 성공하고 뭐 패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뭔가 매장을 내고 그럴 때는 가장 그래도 좋은 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필요한 게 자영업자들도 필요하지만 건물주가 필요하겠네요. 아, 그 고대목에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역에서 했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뭐 하냐면 유동인구와 집객하고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 앞을 지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오히려 들어오는 인원이 줄어요. 너무 붐비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거죠. 그렇죠. 붐비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역 같은 경우는 이동인구가 많잖아요. 하루에 예. 뭐 몇십만 명씩 예. 되는. 거기 앞에 바로 앞에다가 가게를 설치하면 패스를 해버립니다. 그렇지. 네. 지역적 특성이 다 다른 겁니다. 명동 틀리고 강남역 틀리고. 그럼. 그러니까 어떤 상권 분석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짧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효과를 보는 데 있어서 작은 단편적인 정보만 알게 되고 이거 말고 혹시 새로운 사업 방향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가에 이제 80대 연로한 부모님이 계신데 저 지금 잠깐 그 생각했는데. 네. 근데 그 집에 집집마다 하나씩은 조금 부담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실제로 독거노인이나 지방에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생체 리듬을 인식을 해서 이제 파악하는 여러 가지 그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루션들이 보면 요 최근에 보면 뭐 KT에서 말 대화해주는 로봇도 나오고 그다음에 케이블 TV에 센서 달아갖고 텔레비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는 너무 IT 기술로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골 노인들한테 와이파이 접속해갖고 움직이는 기계, 매일 충전해야 되는 기계를 놓으라고 한다면은 무리가 되거든요. 심지어는 그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집집마다 그 센서를 이렇게 다는 사업을 했는데 전기세 나간다고 그걸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콘센트를 꼽는 걸로 설치하니까 네. 그걸 이제 그래서 전기로 나간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이런 그 유동인구 조사나 또 저기 그 어떤 시설물의 입출입 인원을 계수하는 거를 떠나서 더 큰 시장 중에 뭐가 있냐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부모님을 모신 입장에서 가끔 전화를 안 받거나 연락이 안 되면 혹시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 이 제품이
설치를 하면 1년 동안은 이제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사람들은 일반적인 패턴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5시 반에 일어나서 산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6시 전에는 현관문이 한번 열려요. 비 오는 날은 안 열립니다. 근데 저희가 데이터 이 컴바인을 할 때 날씨 데이터도 기상청에서 받아다가 그 날씨도 다 연결을 하거든요. 이 데이터를 모으면 그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특정 사람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예. 싸고 안정적이고 펄트 톨러런스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그래서 요소수 크기로 만들어서 화장실 앞이나 현관문에 붙여놓는다면 얘는 평상시에 계속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아서 몇 달이면 저희가 고객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의 패턴은 이러이러한 패턴으로 시간대별로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표준 분포를 벗어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돌봄 서비스의 하나의 디바이스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소형화해서 진짜 양면 테이프로 붙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얼마쯤 할까요, 그러면? 한 달에? 데이터 사용료는 한 1,000원 정도가 원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그 개인이 이제 구매 갖고 하기는 좀 어렵고. 왜요? 할 수도 있지. 뭐- 저는 팔자는 입장인데 예. 저기는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라 돈으로 하자? 복지관이나 예. 지자체 예. 이런 노인복지센터나 이제 그런 데서 일괄적으로 왜 그러냐면 관리를 또 거기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하더라도 우리가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고 거기 기관에서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패턴이 뭐 있는데 이 노인들이 이제 움직임이 전혀 없다 며칠 동안 그러면 이제 알람을 줘야 되겠죠. 그래 그 알람을 보고 바로 이제 그 복지사들이 이제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이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저거 시골 마을에 한 20군데 설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농사 짓는 기간에는 굉장히 움직임이 빈번하게. 네, 많은데 이제 장마철 되고 그러면 갑자기 훅 떨어져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데 예. 지금까지 모르셨잖아요. 농번기라고 하잖아요. 네. 번잡하다고. 네, 그럼 굳이 숫자로 알아야 돼요? 그거를? 원래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닌데 예. 원래 한 거는 저기 국립 생태원, 네. 국립 생태원이요? 네. 생태원에서 왜 제비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얼마큼 다니는 거에 따라서 제비가 사냐 못 제비 사냐 안 생태가 사냐 어떻게 변화를 있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걸 본 거고 저희는 이제 사람을 본 거고. 관계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제비가 싫어하죠? 이제 저희는 거기까지 모르죠. 그 당연하지. 그렇다고 제비 때문에 사람을 안 다니게 할 수도 없고 당연한 거를 그걸 왜 돈 주고 조사를 하죠, 그걸? 어느 정도 많으면 싫어하는지 보고 싶었나 보죠. 아. 100명까지는 괜찮고. 하루에 24명을 지나가는 순간 굉장히 싫어하니까 거기까지 그걸 가능하면 보고 싶었나 보죠. 20명쯤 됐다 싶으면 오늘은 가능하면 통화 거기까지 안 하는 오케이. 걸로. 그 제비 카운팅을 했잖아요. 거기서 반려동물 기르는 네, 집들도 많을 텐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독거 노인분들 사람이 움직이는지 강아지 움직이는지 앞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로 걸러내는 거예요. 네. 문 도어에 90cm에 놓으면 개나 고양이는 이 공간으로 올라갈 수가 없죠. 아 고양이 근데 이제 높은 책상도 올라가고 그 한 번쯤 오차 생기면 어때요, 그냥. 아니 고양이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자, 그럼 아버지가 잘 계시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팔도각도로 디텍팅을 한다면 고양이가 여기 공간에 올라가서 감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 맨 공간에 아니면 그냥 가운데서 펄쩍펄쩍 뛰지 않는 한. 네. 그렇죠. 아. 문턱을 지나갈 때마다 꼭 그렇게 그리고 아까 50cm 말씀드린 대로 뛰는 가 있어요. 만약 그런 정신 나간 고양이가 있다면 저희가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이 집은 9시쯤 고양이가 뛴다라는 거를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게 사람이 틱틱 뛰더라도 요 정도 속도로 튀는 거는 고양이다라고 고양이다. 아. 필터링을 해야 되겠죠. 또 받아준다. 돈만 주시면 또 됩니다. 받아줘 또. 아이. 광고주를 최고로 모시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 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handbaeconomy@naver.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and 옆으로 짝대기 긋고 economy@naver.com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마케팅 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희 아이디어, 그러니까 저희는 사람을 셀 수 있다. 예. 그리고 그거를 24시간 1년 12달 아주 적은 비용과 간단한 방법으로 셀 수 있고 충분히 이동 설치가 편하다. 이런 장비가 있을 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게 쓸 데가 많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발성이 아니라 같이 조인을 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기술을 어디에 쓸지 니즈는 각각 본인들이 알고 네. 있을 테니 그런 분들이 요 있다면은- 기술과 제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각자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리고 저희가 특허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하시면 안 되고 대표님은 이 사업을 우연히 이제 두 분이 만나서
무슨 사업할까? 그러다가 프랑스에서 그 기계 갖고 오면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10년 동안 그럼 사업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좋았다가 약간 좀 수그러드는 겁니까? 상황이 어때요? 스테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저희를 이용한 고객들은 그 다음에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저희가 축제 같은 경우도 중량구 장미축제는 지금 거의 한 7, 8년째 계속 해마다 하고 있고요. 그런 그 축제가 한 번 저희 기계를 써보고 데이터를 내보면 왜냐면 담당자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 축제에서 얼마나 사람이 예, 오느냐를 어느 부스에 얼마큼 사람이 오고 비 오는 날 얼마 오고 첫째 날 얼마 오고 마지막 날 얼마 오고 이런 데이터들이 거의 시간 단위로 나오니까 그거는 보고 모든 썼을 때 좋죠. 모든 축제에서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중랑구나 뭐 해남 뭐 여기서만 써요? 다른 데 아니요, 그것도 지금 똑같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돼가고 몰라서. 이런 게 있는지 네, 몰라서. 최근에 강릉 단오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거의 70년 정도 됐는데 네. 제대로 이제 조사를 못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뭐 보통 그러니까 축제 같은 거 보면 몇만 명이 예. 왔습니다라고 발표하잖아요. 손으로 아무도 아까 모르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따닥따닥 몇만 하는 번을 눌러요? 그럼 사람 아닙니다. 1시간 하고 곱하기 8시간 곱하기 5일. 솔직히 말해서 뭐 누가 합니까? 그건 집회 측 추산과 경찰 추산이 다른 다르잖아요. 게 그리고 그걸 아무도 검증을 못 해요. 그렇죠. 범중을 누가 가서 근데 일일이 그게 세지 않는 이상은 굳이 몇 명이 왔으면 어쩔 건데 라는 근데- 생각하는 거죠. 그거 비교를 보니까 어때요? 과거에 그 손으로 세 가지고 곱하기 8시간 했던 거하고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이 틀려요. 단오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예측한 거하고 비슷하게 거의 나오시나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어.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래 하셔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되고 내년도 이 데이터를 갖고 내년에는 여기를 통로를 조금 확장시키고 또 여기 좀 사람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하겠다. 동선 개성을 하거나 시설물에 대한 배치나 이런 것들을 그 통계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단기 대여로 시작을 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1년 내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구매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라매 공원이나 서울숲공원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어린이날 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몇 해는 축제 동안만 개설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보면서 그럼 우리 1년 내내 어떨까 해갖고 보라매 공원이랑 둘 다 임대해서 아예 그냥 1년 내내로 1년 내내 임대는 얼마예요? 1년 내내 임대하는 거는 사죠. 그런 돈은 산다. 그렇지, 그거는 사는 게 낫고. 사는 게 낫죠. 그게 저희도 관리하기 더 편하고. 그럼 구매를 하고 한 10대 하면 3천만 원? 뭐 대충. 근데 왜 민간은 안 하고 자꾸 공무원들만 살까요? 저희 제품이 일종의 원숭이 꽃이라고 비슷해요. 안 써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지금까지 과거에는 얼마큼 활용되는지에 대한 거를 주먹구구식이거나 아니면 정말 막연하게밖에 못했는데 이거는 데이터 게더링을 15분 단위로 하거든요. 그 인아웃이 다 나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아웃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이 데이터가 10분. 10분 15분 단위로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으세요? 보내줘요, 그 담당자한테. 그렇죠. 서버로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통계를 다 수치를 볼 수가 있어요. 담당자는 책상 앞에 앉아서 몇 명 왔다 갔다 하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아까 처음에 모두의 그 경쟁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세는 장비를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 센 정보를 세밀하게 한 서버로 보내서 그거를 분석 툴을 통해서 고객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토탈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두 분이 영업 다닐 때 같이 다니세요? 같이 다닐 때도 있고요. 요새는 같이 안 다녀요. 네, 서로 보통은- 의견 충돌이 많아서. 노가다 뭐 일은 같이 하시고 친할 것 같은데 영업하러 가면 형이 안 해도 되는 얘기 자꾸 해서 아주 힘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시죠. 그죠? 두 분을 보고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승찬이 형하고 진이 형 보는 느낌이라서 지금. 요즘 고민은 뭐예요? 이게 성장이 없이 간신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해에 두 가지다 보면 아이고 이러다가 인생이 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똑같네요. 단오제 있고 뭐 중랑구 축제. 근데 지역 축제는 네이버에 지역 축제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한 달에도 수십 건이에요. 그런 축제는 다 수요일 것 같은데. 수요가 오는데 저희가 걸러내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기계도 한정돼 있고 예. 예산도 그쪽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이거 해봐야 동생은 자꾸 하려고 했는데 형이 자꾸 걸러내죠. 오히려 저는 야 저거 재밌네 가서 구경하자고 가는데 형 거 가봐야 교통비도 안 나와 가지 맙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 많아요. 네. 1년에 한 2,000개 정도 되고 네, 네. 가을만 해도 한 300군데 정도 지금 있다고 하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약간 역량이 약간 좀 부족한 게 원래는 우리가 이제 판매 사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임대 사업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네, 네.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저희도 이제 장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아. 또 거기에 관련된 또 그거 설치를 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예, 또
통계 프로그램 또 세팅하고 뭐 그래야 되면 또 인력도 있어야 되고 아, 이번 주에 축제 5개 있어도 그걸 다 소화는 못하죠. 못하는. 이제 두 개만 보낼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하나씩만 한다는 거는 다 하겠는데 뭐 한 군데만 10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뭐 그런 데는 이제 소화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역량을 좀 넓히기 위해서 임대 장비를 좀 이제 빼려고 지금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뭐 기술적으로 잠깐만 얘기한 것 중에서 장기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 배터리 소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설치하면 한 2년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전송을 하루에 4번 내지 2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데이터 전송을 너무 자주 하면 배터리 다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축제 쪽에서 자꾸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시간 단위로. 예, 맞습니다. 시간. 예. 그거를 점심시간에 시장님 군수님이 아침 저녁으로 예, 궁금해하신다. 아침부터 전화해요. 몇 명 들어왔어요? 9시에 시작인데 10시에 전화해요. 몇 명 들어왔대요? 실시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1시간 단위로 그 데이터를 전송하고 또 서버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민거리다.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지역 축제 자 9시에 시작. 네. 점심 때쯤 이제 군수님이 네. 오늘 몇 명 왔어요? 그럼 그것도 있고 그 주변 경찰서에서도 되게 궁금해해요. 교통 그 통제라든가. 교통 통제나 막 밀리잖아요. 안전 통제해야 아니 되니까. 도대체 얼마 왔는데 이렇게 많이 밀려? 그러면 그것도 보고용이네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뭐 통제를 한다든지 얼마나 아니면 왔다고. 분산을 시킨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아주 큰 축제 이제 그런 데는 현재는 대응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실시간으로 조금 나오게 되면 네. 내년서부터는 조금 더 그쪽으로 좀 활발하게 할 계획을. 그래서 지금 국내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인력을 많이 늘릴 수도 없고 뭐 아까 이제 국내 시장 개념은 이제 그 B2C 쪽으로 해서 상권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복지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출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자부하는 게 그 외국 거 선진 제품 가져와 갖고 이제 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물론 지금 디자인은 좀 약간 떨어지지만 그 정확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 제품에 못지않게 지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건 디자인 바꾸지 마세요. 저거 갖다 놓으면 무슨 야 이건 뭐 군대에서 붙여놓은 건가 보다 네,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안 건드리지. 예쁘게 한번 뜯어갈 거예요. 괜히 이쁘게 만들면 이거 누가 갖다 붙여? 이거 보니까 저거는 뭐 거의 뭐 이슬람 테러 조직이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오히려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디자인은. 예. 네, 오늘은 등산로, 관광지, 기타 등등 다양한 곳에서 사람이 몇 명씩 오가는지를 기계적으로 세서 알려주는 이게 이런 제품과 시장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던 기계로 기계적으로 하면 기계로. 사람이 왠지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담당자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몇 명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이지 카운터라는 기계를 파시는 아이데이터 두 대표님을 모시고 이 시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복잡하기는 더럽게 복잡한데 신경 쓸 것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게 야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라고 설득하기는 또 한참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이라 이게 초창기 개척하는 분들이라 힘들 것 같네요 정말. 아무튼 뭐 또 그래서 시장이 커지고 나면 또 이제 또 빛볼 날이 오겠죠. 네. 재밌으셨어요 오늘? 네. 네,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긴 얘기 시간 다 하셨고.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딱 나오신 그 목적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니즈가 있는 곳에 그동안 노크를 했는데 혹시 야 우리 공장에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지만 공장장님은 아실 수도 있고 네. 다양한 응용처가 있을 테니 들어보시면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달라. 그냥 노세창에 피플 카운터 아이데이터 치시면 아이데이터, 피플 카운터, 이지 카운터.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사업을 많이 좀 잘 키우셔서 시장도 많이 넓히고 하다 보면 우리 생활도 편리해지고 곧 그렇게 되겠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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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힘들 것 같을 때가 조금만 더 가면 되는 새벽일 때가 또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더군요. 손경제 누가 들어 할 때가 있었는데 진짜 악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많아요. 요즘은 악플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그때 생각하고 그냥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하고 스타일이 비슷하시는 우리 형하고 한승찬 기자하고 스타일이 비슷하시는 우리 동생하고 그래. 정도 가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저희 응원도 해드릴 텐데 뭐 어떻게 할까요? 제품명으로 합시다. 제품명이 피플 카운터.
카운터? 네, 피플 카운터라고. 피플 카운터 흥해라. 스마트 카운터. 스마트 카운터. 예. 또 싸운다 싸워 또. 스마트 카운터를 하는 게 동생분이 실세인 것 같으니까. 자,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또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걸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보려는 이 스마트 카운터 흥해라 하겠습니다. 스마트 카운터 흥해라! 감사합니다.